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월 21일이고요. 제542회 오션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논문은 무인항공 시스템과 객체지향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모래 해변의 해양 대형 쓰레기 분포 정량화에 관한 논문이고요. 이것은 머린 폴루션 블루틴의 2020년에 실린 논문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한국인 연구원이십니다. 네,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션의 모니터링팀 한국인 연구원입니다. 오늘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논문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리모트 센싱, 리모트 센싱이랑 마린 블루틴이랑 다른 거 맞죠? 다른. 리모트 센싱에서, 네. 제가 잘못 말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번 논문은 서스테너빌리티였습니다. 네? 네. 리모트 센싱이었습니다. 제가 고개 논문. 네, 이번 논문은 리모트 센싱에서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이었고요. 아, 네,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쓰레기 분포 맵을 만들기까지의 이제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이제 연구 지역에 대한 사진이고요. 지금 이 C는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고 D는 이 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E는 이제 드론으로 찍은 사진들을 이어붙여서 이제 정사 영상으로 만든 거고, 이 F는 DSM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드론입니다. 그리고 그 드론을 작동할 때 이제 사용했던 어플이고요. 그리고 C는 어, 그 C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있는 표시는 이제 어, 사진을 이어붙일 때 이제 참조용으로 썼던 좌표 위치입니다. 그 테이블 1 데이터는 이제 그 논문을 작업했던 작업자들이 이제 네 가지 분류 클래스로 이제 했다는 것을 나와 있고 이제 카운팅 개수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어붙였던 사진들에서 일부분을 추출해서 어떻게 그 쓰레기들을 분류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RGB 값으로만 했던 게 아니고 다른 색상을 강조해서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통해 이제 머신러닝 학습을 시켰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 그 자동으로 이제 스케일을 다르게 해서 분할했던 과정들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 결과값들은 이제 피규어 7과 피규어 8 테이블 2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종 결과물인 이제 쓰레기 분포 맵입니다. 이 매뉴얼은 이제 수동으로 했던 결과고, 이제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세 개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렸던 분포 맵입니다. 이제 PPT로 돌아가서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총 5가지 챕터로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논문에서 나왔던 약어가 굉장히 많아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이후에 이제 연구 배경과 목적, 지역과 방법, 그리고 주요 결과, 한계점 및 개선 방안, 결론 및 제언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약어입니다. 어, 많이 본 단어들도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걸 감안해서 넣었습니다. UAS는 무인항공 시스템인데 저희가
흔히 아는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ML은 이제 해양 대형 쓰레기, 그 GSD랑 GCP는 아까 그 지도에 나와 있던 지상 샘플 거리랑 지상 기준점인데 이제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제 사진들을 이어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DSM은 디지털 표면 모델로 지구 표면 위의 모든 객체와 구조물을 포함하는 3차원 지형 모델입니다. OBIA는 객체 기반 이미지 분석, OOML은 객체 지향 머신러닝, RFSVM KNN은 이제 저희가 이 논문에서 사용했던 머신러닝 이름입니다. HSV는 색채 채도 명도입니다. 네, 연구 배경입니다. 매년 전 세계 해양에는 수백만 톤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 생태계와 해양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기존의 탐지 및 관리 방식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는데 드론과 머신러닝이 발전하면서 이 기술을 도입해 저비용으로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자 이 논문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연구 장소입니다. 연구 장소는 카베델로 해변으로 포르투갈 북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으로는 모래 해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자연적인 조수 환경 활동과 인간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쓰레기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및 정화 작업이 중요한 지역이고, 다양한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기반으로 탐지했을 때 검증에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연구 장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DJI 팬텀 4 프로가 사용되는데 어제 기준으로 11번가에서 340만 원 정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드론의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는 AGI 소프트웨어 메타쉐이프랑 드론 디플로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GNSS 장비를 사용했는데 이 장비는 이제 GCP랑 CHP 좌표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참고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소프트웨어로 어떤 것을 하는지 보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 가져와 봤습니다. 한 3분 정도 볼 예정입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3D를 만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구조화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기능을 통해 DIY 제작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 같은 걸 볼 때 로드뷰나 항공뷰 같은 것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고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참고 자료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이제 GNSS 장비인데요. 저희가 길을 가다가 간혹 이런 거를 들고 계신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들고 있으면 이 있는 곳에 정확한 좌표를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에서 저희는 이 봉으로 정확한 좌표를 측정해서 나중에 이제 이 사진들을 이어붙일 때 사용을 했고요.
GCP와 CHP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CP는 이제 모델 생성 과정에서 참조 좌표로 사용하는 건데, 이제 0점 조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HP 같은 경우는 이제 검증용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오션에서도 드론 매핑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은 생각은 못 했었었고 그 사진을 촬영했을 때 그냥 특별한 자연물 그거를 기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약에 나중에 시도를 해보면은 더 정확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해양 쓰레기 지도 제작 워크플로우입니다.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진 촬영 및 현장 데이터 확보, 이미지 데이터 전처리 후 DSM 및 정사형 사진 제작, 학습 데이터 생성 및 머신러닝 학습, 이후 이제 분포 지도 제작입니다. 1단계는 드론 이미지 및 현장 데이터 수집인데요. 먼저 드론 비행 계획과 촬영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 전에 비행 경로와 GCP 즉 지상 기준점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드론이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다음으로 카메라 설정과 촬영 실행 단계입니다. 드론의 카메라에서 ISO 셔터 속도, 조리개 값을 조정해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촬영 환경과 조명 조건에 맞춰 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아까 보셨던 GNSS 장비를 통해 GCP와 CHP의 좌표를 확보하게 됩니다. 옆에 이제 드론 디플로이를 사용했을 때 화면인데요. 총 8번의 이제 평행 라인이 있는 거를 보면은 이제 8번의 이제 웨이포인트를 짰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단계는 이제 촬영된 이미지를 처리하는 직교 모자이크, 그러니까 정사형 이미지 확보와 DSM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SFM 멀티뷰 스테레오라고 불리는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진 정렬, 지리 참조, 카메라 최적화, 고밀도 매칭, DSM 및 정사형 이미지 생성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촬영된 각 이미지에서 키포인트를 감지하고 이후에 카메라 내 외부 매개 변수를 계산하고 희소 정분을 생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이제 3D 구조를 복원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3D 정군, 희소 정군을 이용해서 지도 좌표계에 맞추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지리적으로 참조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 카메라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서 카메라 보정과 매개 변수를 세부 조정하게 되어 Z형 오차와 좌표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오류 정점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후 MVS 기술을 사용해 여러 이미지로부터 고밀도 정군을 생성하게 되고 이후 DSM 및 어, 정사형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지에서 작은 디테일까지 추출하여 3D로 변환하는 과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OBI, 그러니까 오브젝트 베이스드 이미지 어널리스를 활용한 해양 거대 쓰레기 탐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훈련 및 검증 영역 선택, 두 번째는 훈련 클래스 디지털화, 세 번째로는 직교 모자이크 분할 및 클래스 시그니처 파일 생성, 네 번째로는 머신러닝 분류기의 실행 및 검증입니다. 이 단계는 수동 작업과 자동화된 머신러닝 기술을 결합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해양 대형 쓰레기 탐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탐지된 결과는 이후 단계에서 쓰레기 밀도 맵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훈련 및 검증형의 선택인데, 먼저 연구자는 정사형 이미지에서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수동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쓰레기가 포함된 영역과 포함되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정확한 데이터 학습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훈련 클래스 디지털화 단계입니다. 아까 이제 RGB는 저희가 보는 그냥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 이미지만 사용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세 가지 추가적으로 전처리 작업을 거쳤는데, 어, C랩은 이제 인지적으로 균일한 색 공간으로 색상을 더 직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색도가 빨강, 녹색, 파랑, 노랑 성분을 나타냅니다. 쓰레기의 색상 특징을 더욱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HSV는 이제 색조, 채도, 명도로 구분된 색 공간인데 이제 색조를 통해 색상으로 분리하여 색상 정보가 더욱 강조됩니다. 특히 해양 쓰레기와 모래와 같은 배경을 구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YCBCR은 휘도와 색도를 분리하여 색상을 표현하게 되는데 휘도와 색 정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므로 조명 변화가 많은 환경에서 안정적인 색상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RGB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 가지 추가적으로 색 공간을 변환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색상과 명도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색 공간 데이터를 추가한 덕분에 쓰레기와 모래, 그림자 등의 분류가 정확도가 향상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사형상 분할 및 클래스 시그니처 파일 생성입니다. MRIS라고 불리는데 MRI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어, 정사형상에 있는 모자이크를 객체 단위로 분할합니다. 원래는 픽셀 단위로 이제 정보가 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이렇게 지금 객체 단위로 묶어서 그 안에 정보가 저장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어, 분할 스케일을 이제 분할 스케일에 따라 이미지가 이제 점점 더 많이 객체로 묶이게 되는데 지금 이 논문 이거는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B는 80, C는 30, D는 스케일을 10으로 했던 건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30을 C랑 A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채택해서 머신러닝에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머신러닝 분류기 실행 및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아까 랜덤 포레스트, SVM, KNN을 실행하여 아까 MRIS 지금 이 MRIS로 이제 분할되고 이제 그 객체의 탐지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후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쓰레기 풍부도 지도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어, 이 단계는 머신러닝 모델이 탐지한 쓰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밀도 지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크게 세 가지 주요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MML 객체 내보내기, 중심점 계산하기, 밀도 지도 생성하기입니다. 머신러닝 분류기를 통해 탐지된 쓰레기 객체 중심점을 GIS로 데이터로 내보내게 되고 이 과정은 탐지된 쓰레기 분석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중심점 계산에서는 내보내기 중심점을 사용해 쓰레기 객체의 분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쓰레기가 밀집된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밀도 지도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는 커널 밀도 추정 기능을 사용해 쓰레기 밀도를 시각화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해변에서 쓰레기가 집중된 지역을 히트맵 방식으로 이제 식별하게 되고 우선적으로 정화 작업이 필요한 구역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SFM MVS 과정을 사진으로만 하게 되는데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진으로 하게 되는, 사진 전문가들은 사진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방식의 장점이 이제 고해상도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고 정확한 3D 모델 생성할 수 있고 데이터 효율성이 더 동영상보다 좋은 이유 때문에 이제 SFM MVS 작업 과정에서 이제 고해상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확한 3D 모델 생성을 지원하는 사진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동영상은 연속적 데이터 수집에는 적합하지만 이제 정밀 탐지 및 분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저희 오션에서도 동영상으로 몇 번 시도했었는데 어려웠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머신러닝 분류기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이제 세 가지 분류기의 주요 매개 변수를 조정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각 분류기의 매개 변수 변화에 따른 F스코어 그래프인데 먼저 RF 경우는 이제 엔트리, 딥, NS 세 가지 주요 매개 변수를 조정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엔트리 수가 증가할수록 F스코어가 안정화되었으며 500개 이상의 트리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딥과 NS는 비교적 낮은 민감도를 보여 엔트리가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RF에서 가장 높았던 F스코어는 72점이었습니다. 그리고 SVM에서는 감마와 비용 매개 변수를 조정했습니다. 감마 값이 0.0, 0.1일 때 F스코어가 가장 높았으며 너무 낮거나 높은 값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비용 매개 변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적정값 50 이상을 유지했을 때 성능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K nearest neighbor, KNN의 경우 K만 조정하였습니다. K 값이 1에서 5로 증가할수록 F스코어가 크게 향상되었고 10 이상에서는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RF는 가장 높은 F스코어 성능을 기록하여 성능이 우수했고 튜닝이 복잡한 대신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했었습니다. SVM은 감마값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으며 최저값에서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KNN은 단순한 매개변수 조정만으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했지만 F스코어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보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해양 대형 쓰레기를 탐지하기 위해 객체 기반 이미지 분석과 머신러닝 분류기를 적용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두 가지 주요 시각 자료를 통해 이제 분류기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좌측열은 이제 잠시만요. 좌측열에서는 이제 연구 대상 지역 아리아2와 아리아3의 정사 영상 모자이크를 보여주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각 머신러닝별 이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해양 쓰레기와 모래 색상 그림자 혼재된 원본 이미지에서 이제 빨간색은 쓰레기, 초록색은 식생, 주황색은 모래, 회색은 그림자입니다. 세 분류기 모두 유사한 패턴으로 쓰레기를 탐지했지만 정확도와 정밀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 아리아2, 아리아3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던 거는 이제 RF가 이제 F스코어가 가장 높았고요. SVM에서는 이제 FP, 그러니까 어, 거짓 긍정이 가장 적어 정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KNN은 이제 재현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어, 가장 낮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매개 변수가 가장 간단한 모델이라 어, 가장 좋은 성능은 RF이지만 가장 좀 선호되는 모델은 KNN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해양 대형 쓰레기 밀도 지수를 수동으로 만든 것과 이제 머신러닝별 이제 분포 맵입니다. 가장 왼쪽은 이제 정사 형상인데 이제 빨간 점은 이제 수동으로 표시된 쓰레기의 중심점 위치를 나타냅니다. 보시면 KNN이 이제 수동으로 했던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모든 자동화 모델이 어, KNN 모델이 단순하면서 수동 결과 높은 일치를 보여서 실용적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밀도 지도는 쓰레기 정화 작업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제 한계점입니다. 기술적 한계로는 이제 연구에서 사용된 저해상도 카메라가 이제 스펙트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특히 모래와 유사한 색상을 가진 쓰레기를 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촬영 결과가 이제 조명 및 대기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이제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서 일관된 결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환경적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이제 멀티 스펙트럼 및 초분광 센서의 통합인데 이제 다양한 파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를 추가로 활용하여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이제 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클래스 분류기를 도입하면 라벨링과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 시 동일한 조명 조건에서 촬영하여 데이터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더욱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및 제안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드론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해양 거대 쓰레기의 탐지 및 시도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제안된 방법은 비용 효율적이며 넓은 지역에 적용 가능한 확장성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환경 관리와 정화 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연구에 이제 고해상도 센서를 활용하고 간소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이제 방향을 잡고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션에서도 이제 매핑했 오션에서는 이제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파이썬으로만 이제 촬영했던 것에 대해서 좀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흑산도에서 작업했던 거를 매핑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확대했을 때 좀 잘 안 보이는 게 이거는 더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으로 할 때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다른 거를 들어오면은 이거는 확대했을 때 깨지지 않고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거문도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장비를 할수록 더 높은 퀄리티의 사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또 더 기술이 발전하면 더 정확하게 이제 사진을 이어붙이면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컴퓨터 성능도 그때 가서는 좀 중요해질 거고요. 무엇보다 그 어제 종명님께서 그 다른 렌즈를 껴서 이제 그 네, 맞아요. 그 센서를 교체해서 이렇게 찍어갖고 지금 저희는 RGB만 그 일반 카메라 렌즈만 사용하고 있는데 센서를 교체해서 하면은 네, 분광 렌즈 같은 거로 해서 하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지금 우리 이거 들어가는 끝은 드론이었잖아요. 사용한 거. 사용한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드론보다 더 좋은 드론입니다. 네, 요상사. 아, 이거요? 네, 아까 네. 흑산도하고 같은 거. 아, 네, 네. 우리 걸로 같은 걸로 찍은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시기도 같은 시기로 찍은 걸로 아는데
시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둘 다 같았던 거. 네. 근데 찍은 게 저렇게 틀리네요. 21년이라고. 네, 2021년 맞아요. 이게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영상으로 찍었던 거를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그거를 이어붙이는 작업을 해봤었는데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으로 찍은 거는 사진보다 해상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배제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영상으로 하려면은 엄청 좋은 거, 상업용이나 그런 좋은 거를 써야 된다고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2020년. 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